안녕하세요, 아보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하나는 동양화고 하나는 서양화예요. 저는 어렸을 땐 동양화보다는 서양화가 더 잘 그린 그림처럼 보였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똑같이 평면에 옮겨놨잖아요. 입체적이죠? 그에 비해 동양의 그림은 어때요? 잘 그리긴 했는데 평면적이에요. 실제 같지 않고 그림 같죠?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처럼 못 그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기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럼 안 그린 건가? 왜? 자,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은 동서양의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서양이 처음부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것은 아니에요. 고대의 그림도 중세의 그림도 그렇게 현실감 있진 않았어요. 서양이 현실과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15세기 르네상스부터인데요. 그 비법은 바로 원근법의 발견입니다. 원근법은요, 3차원의 공간을 2차원의 평면에 묘사하는 기법이에요. 원근법은 공기원근법과 선원근법으로 나뉩니다. 공기원근법은 공기나 빛에 의해서 가까운 곳은 선명하게 보이고 먼 곳은 흐리게 보이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선원근법은 투시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대상을 한자리에서 관찰해서 표현한 거예요. 고정 시점이라고 하죠. 대상들은 뒤로 갈수록 점차 좁아져서 결국엔 한 점으로 모입니다. 이것을 소실점이라고 하는데요. 소실점의 개수에 따라서 1.2시, 2.2시, 3.2시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소실점이 1개죠. 1.2시, 그리고 이 그림은 소실점이 2개, 2.2시. 이건 3.2시겠죠. 이렇게 원근법을 사용한 서양의 그림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정된 한 시점에서 바라본 것을 그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동자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원근법은 바로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어디 좀 어질러져 있는 책상이나 복잡한 곳들 한번 보세요. 눈동자 움직이지 말고 고정된 시점으로 그곳을 바라보세요. 자, 책상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보셨나요? 모르겠죠? 우리는요, 어떠한 것을 볼 때 고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를 끊임없이 움직여가면서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시점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카메라의 시점에 더 가깝겠죠. 그렇다면 동양의 그림들은 어떨까요? 물론 동양의 그림들도 원근법을 사용한 그림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림도 굉장히 많아요. 자, 조선 후기화가 정선의 그림이에요. 앞에 보이는 집과 뒤에 보이는 집의 크기가 같습니다. 서양의 원근법대로라면 뒤에 있는 집이 더 작아 보이거나 앞에 산봉우리에 가려져서 안 보여야 하는데 왜 다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요.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본 것처럼 묘사하는 기법을 부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절에 헬리콥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그렸지? 바로 화가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대상을 파악하고 관찰한 것을 한 화면에 조합해서 그린 거예요. 이동 시점, 다시점, 산점투시라고도 하죠. 이동하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작품 속에 시간의 흐름까지 담겨 있어요. 이렇게 동양의 풍경화는 자연을 똑같이 재현하기보다는 작가의 생각과 느낌을 담아서 주관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궁중기록화인데요. 마찬가지로 부감법을 사용했죠. 사진 찍는 것처럼 고정된 시야에서 보이는 부분만 그렸다면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그림이 더 자세하고 종합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엔 우리 민화
책가도를 볼게요. 낯설죠? 책상이 앞이 짧고 뒤가 길어요. 원근법의 반대, 역원근법이에요. 앞이 좁고 뒤가 넓으니까 뒤에 있는 물건들도 앞의 물건에 가려지지 않고 다 잘 보이죠? 이 초상화의 책상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엔 별로 가려질 물건도 없는데 왜 그럴까요? 초상화의 주인공은 이 선비예요. 바로 이 선비의 시점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서양의 그림들은 단 하나의 시선, 자기중심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봐요. 그런데 동양의 그림들은 나의 시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의 시선, 그리고 그려진 대상에서의 시선, 그려진 주인공에서의 시선까지 생각을 해요. 미술사가 오주석은 역원근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내가 아니라 그려진 대상이다. 그것이 인간이든 사물이든 자연이든 간에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동양 화가들의 마음에서 역원근법이 탄생한 것이다. 라고요. 어때요, 여러분? 동서양의 각각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담긴 그림들을 구경하고 나니까 왜 우리 조상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는지 좀 아시겠죠? 3차원의 공간을 2차원 평면에 묘사하는 데에는 절대적인 법칙 같은 건 없어요. 선원근법이 무조건 맞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다른 원근법이 존재한다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댓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러시아의 성상화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공간을 표현했어요. 역원근법이긴 한데 우리랑은 좀 달라요. 그려진 대상의 시점에서 그려지지도 않았고 뒤쪽에 보여줄 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나온 역원근법이지? 이것도 보세요. 뒤에 보이는 벽의 실물은 분명 직선인데 그림에는 곡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건 왼쪽은 그림이고 오른쪽은 조각, 부조인데요. 그림에서만 의자가 휘어있죠. 우리가 보기엔 어색할 수 있지만 아주 체계적인 러시아의 투시법이에요. 과연 이런 공간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이 그림에선 동그란 원형 테이블을 이렇게 반원으로 그려놨어요. 도대체 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모든 댓글에 답글 다 달아드릴 테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요. 원근법이라는 오랜 관념을 깨준 아주 재미있는 색다른 공간 표현 방식들을 구경해볼게요. 그럼 우리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